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수인간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제가 느낀 점 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 볼까 해서 영상을 켜게 됐고, 이 책을 제가 방금 끝내고 느낀 기분이 뭐냐면, 혹시 트루먼 쇼 보셨나요? 트루먼 쇼의 짐 캐리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동질감이 많이 들고, 이게 내가 쓴 책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맥상통하고 진짜 하나도 이렇게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없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책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거나 제 가치관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제 가치관이랑 내 가치관이 어느 정도 맞고 옳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읽는다면은 정말 심장이 꿰뚫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단락도 없었고 정말 와닿고 그냥 단순하게 이건 맞는 말이야.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 인생을 보고 쓴 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와닿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제 와닿았던 그런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하신 말 중에 무언가에 도전해서 성장하는 재미는 단순한 실력 향상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본인을 개성 있는 존재로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심리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수영이 또 특기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씩 보면은 그냥 흔한 유튜버의 그냥 수영하는 아저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둘을 합치면은 유일한 존재가 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수영이 특기인 사람은 또 본인밖에 없다는 그런 본인의 특징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고 정말 공감이 되었던 게 사실 저는 10년 차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 겸 보디빌더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빌딩 시합도 나가고 그냥 삶 자체가 그냥 보디빌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삶에 그냥 딱 녹아져 있어요. 그냥 닭가슴살, 계란, 밥, 닭, 김치로 하루에 4끼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는 그냥 그리고 또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운동을 하는 헬창과 그냥 책을 하루에 한 권 읽는 사람만 보면은 정말 평범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는 사람 중에 이렇게 책에 미쳐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쟨 뭐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의식에서 저만의 개성을 만든 것 같아요. 뭐 인바디 100점이 넘고 골격근량 50kg이 넘는 사람이 저런 책을 읽고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이미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봤을 때 좀 제 삶에서 얻어갈 수 있는 뭐 새로운 인사이트나 견해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한 소개와 항상 제 인생과 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엄청 흥미로운 그런 실험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대인기피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인기피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100명의 여자에게 대시하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헌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대인기피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쭈뼛쭈뼛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명한테 다 까이거든요. 100명한테 다 거절의 의사를 받는데 신기하게 이 사람의 대인기피증은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의 문구를 읽고, 이거 내 사례를 꼭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해 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목소리나 말투, 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유추해 보면은 저 사람은 성격이 쾌활하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친척들이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 같으니 병원에 한번 가봐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이렇게 사람을 불편해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여드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여자들 눈을 쳐다보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옆에 있는 짝이 이렇게 저를 놀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 눈을 못 쳐다보고 쑥스러워하고 얼굴이 빨개지니까 눈 좀 쳐다봐봐 이러고 저를 놀렸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랬던 저인데 제가 이제 운동 체대 입시에 들어가고 이제 피부과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좀 자신감이 운동을 통해서 조금 회복이 되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이 사례와 좀 비슷해요. 제가 이제 첫 이제 제 꿈, 그러니까 제가 트레이너란 직업을 해야겠다라고 선택하고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사실 지금도 MBTI가 I고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고 챙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트레이너가 어떻게 그런 성격으로 트레이너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엄청 고민이 됐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너를 하기로 맘먹은 순간부터 제가 해야 될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랑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연습을 내가 본격적으로 트레이너 하기 전까지 연습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잡았어요. 뭐 겸사겸사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대시하는 연습도 같이 하는 겸 그걸 목표로 잡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 친한 친구들이랑 바다에 가서 진짜 인생 처음으로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모르는 여성들한테 이렇게 뭐 이따가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헌팅이라는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10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다 까였어요. 그러니까 다 거절 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 실험이 너무 제가 와닿았던 게 보통 그렇게 까이면은 야 그냥 우리끼리 놀자 포기하자 그냥 뭐 집에 가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까인 뒤부터는 이렇게 모르는 여자, 그러니까 저희가 딱 봤을 때, 저기에 한번 말 걸어봐야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말 거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말을 걸면서,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을 걸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은, 좀 호감이구나. 어떤 반응을 보이면 불호이구나. 또 만약에 제가 처음에 어떤 말투와 어떤 목소리 톤과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으로 이 사람한테 다가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어 기제가 어떤 강도로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년씩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제가 진짜로 트레이너란 직업을 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이나 말투와 이런 사사로운 걸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회원들이나 뭐 저희 센터 대표님한테도 눈치가 빠르고 그런 거를 잘 캐치한다라는 사회적인 인정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뭘 했길래 그런 걸 잘 캐치하고 눈치가 빠르고 그런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을 잘 읽냐?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말은 간단했어요. 만약에 남자인 뭐 예를 들어 트레이너를 이제 시작한 남자인 친구가 그런 걸 저한테 배우고 싶다 했을 때 제가 한 말은 간단했어요. 친한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태원에 가라. 이태원에 가서 부딪혀라. 부딪혀서 뭐 까이고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계속 부딪히다 보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게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걸 공유하는 이유가 보통 저희가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뭐 그러니까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 실행을 해야 된다. 실행해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사람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무작정 도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사업 또는 돈에 연결 지으려는 성향이 강해져요. 책만 읽다 보면.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저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 저희가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낼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꼭 이게 성공이나 사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상황에서도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결국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 걸거나 그런 걸로는 이미 사업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걸로는 전혀 두렵지 않고 거부감이 1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 게 두렵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사업이 쉽지 않고 정말 힘든 거라는 거는 인지하고 있지만 나중에 제 사업을 해서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걸로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해내는 것이 두렵지만은 않아요. 이처럼 저는 이 사람이 행동해 왔고 여겨왔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에 제가 연봉 1억을 포기하고 책만 읽는 이유라는 영상을 찍었을 때 어떤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냥 다달이 받는 월급을 포기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두렵다. 그러니까 제가 일정하게 받는 소득을 포기하기가 두려워서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퇴사를 몇 년째 미루고 있다. 근데 저한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뭐라고 남겼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다들,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무슨 이런 동창회 같은 걸 엄청 지하에 있는 큰 노래방에 가셨거든요. 제가 유치원생 때였는데, 그때 길을 잃었어요. 이거 너무 시끄러우니까, 거기가 빵빵거리니까 올라와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울었어요. 이게 오죽하면 아직도 성인이 돼서도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울었는데, 이제 미친 듯이 울어서 에너지를 다 쏟고 울음에 쏟고 나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않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걸었던 길인가? 내가 이걸 봤던 간판인가? 더군다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찾아가서 결국 부모님한테 찾아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어렸을 때 다들 길 잃은 적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길을 잃었다는 그런 절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울지만 결국에 울음이 멈추면은 저희는 길을 찾아 나서게 그냥 설계가 돼 있어요. 저희는 이 어렸을 때 이거를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야생에 던져져서 길을 잃고 울어보고 충분히 울었으면 이제 다음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방법. 저는 성인이 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낭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성인들한테 주어진 인생의 과업은 어렸을 때의 낭만을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끔 하곤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은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에 가끔 길을 잃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 3월에 결혼을 하지만 지금 백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백수이며 보디빌더이며 책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개성 있고 제 개성과 캐릭터에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추구할 수 있는 개성과 성장을 만들어 가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자 오늘도 이 책의 내용과 제 스토리를 좀 이렇게 섞어서 소개를 해봤고요. 또 다음에는 어떤 책을 소개할지 모르겠어요. 이 양수인간은 그냥 제가 손이 가서 이 플러스에 손이 가서 플러스처럼 살고 싶어서 고르게 된 책이고, 다음에는 어떤 책에 손이 갈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에 좋은 책 영상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